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 그 은행 사태가 더 번지는 그런 모습이 요즘 우려가 되다가도 또 국내 증시는 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저께 과하게 우리 시장은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렸고, 그거 외에는 항상 그 전에도 오전에 좀 흔들림이 나오고 좀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좀 뭔가 맛있는 거를 자기들끼리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터는 느낌이 좀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갭 위에서 좀 놀고 있다가 과한 요 하락 때 신용 증가가 좀 나오면서 과하게 좀 이렇게 반대매매 나오는 것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맞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털고 가는 거 아니었을까 했고, 어제는 이제 좀 아쉬워도 상승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상황이 글로벌 환경이 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조금 투심들이 좀 약화가 됐던 게 흔들림이 나왔던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분봉을 보게 되면 쭉 빠졌다가 바로 일봉이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V자 반동으로 강하게 그냥 올라오면서 지금 빨간불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수급이 외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닌 게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환율도 좀 오르고, 환율이 오른 거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네, 그리고 유럽 시장 이 크레딧 스위스 파산설 때문에 계속 은행주들이 급락하고, 야 이거 끝난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라는 야구에서 나오는 말이긴 한데, 그런 좀 심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말고도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심리 지수를 나타내는 FGI를 보게 되면 극도의 공포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이 심리가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끌어올리는 개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이렇게 선물 계약 건수가 이제 3,700개가 받쳐주면서 그래도 좀 시장이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돼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저께 음봉만 좀 없어 보인다면, 이때 이 지수만 저점 지수만 좀 감안하고 본다면 최근에 이 단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라고 저는 또 역으로 한번 좀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지금 아까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 관련해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SVB, 그리고 그 전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 강한 긴축 예고처럼 말한 게 이제 점점 파장이 이렇게 나오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 이슈는 작년에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강한 녀석들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려서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조금 골칫거리 중에 여러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런 크레딧 스위스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로 꼽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꼽은 게 지금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부각이 돼서 좀 흔들림이 나오는데, 스위스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뭔가 위기가 나오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려는 그 각국 정부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과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 효과로 좀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 네, 상승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bp냐 동결이냐, 이제 25냐 50이 아니라 25냐 동결이냐, 심지어 이제 살짝 노무라 증권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인하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올해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파월 의장은 말을 했지만, 어쩌면 올해 끝나고 올해 말에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를 잡으려다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나 SVB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연준의 고민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깊어질 거예요. 인플레는 지금 일각에서 일단은 JP 모건 CEO가 말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연준에 대한 이 인플레 정책은 실패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것도 또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될지, 그러니까 상승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하는 심리, 네, 그게 강해지면서 금 관련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르고 또 달러 강세가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움직임이 강한 섹터들은 뭐니 해도 이런 금 관련도 있지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지분 투자한다고 또 추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한 그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장 지수를 받쳐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여겨볼 것들은 그나마 CBDC가 오랜만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오전이고요. 또 오늘은 조금 불안함보다는 그래도 진정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식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오전입니다. 네. 자,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약간의 경계감 정도로 좀 경감시켜 주셨습니다. 자, 좀 오후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확실히 시장에서는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요즘은 파산 얘기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후장 대비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시장을 거쳐가는 과정이 항상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지만 저점을 향상시키면서 올라가지만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급한 이런 상승이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면 이제 막 터널을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공격적인 배팅도 가능한 구간도 나오고 또 다시 좀 시스템적인 대외적인 그런 환경들이 안 좋다 그러면 좀 약간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보수적인 대응, 방어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어제는 좀 몸을 사린다기보다 몸을 사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단기 구간에서 지지가 잘 된다면 위를 좀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위라는 거는 요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자면 2,500, 2,480을 지금 바닥에서 이 단기의 바닥이라면 위를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가질 필요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전체적인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랬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게 오늘 루비니 교수도 좀 나와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분들 있죠. 이 비관론자들 꼭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나옵니다. 이제 올라가면 또 잠잠해져요. 근데 그 비관론을 또 무시하지는 말고 그래도 참고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좀 바라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 우려감보다는 일단은 시스템이 더 먼저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후에는 그나마 또 우리 시장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막 올라간 것들 말고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니 코난이니 이런 것들 너무 올랐으니까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건 시장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계속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버팀이 나왔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눈여겨볼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빅3가 됐다. 네, 도요타가 이제 넘버원인데 현대가 빅3가 되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좋아진다. 그러면 다음 달 또 이제 일정이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관련 종목들,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 외에도 성우하이텍도 어제도 공격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진입이 됐습니다. 성우하이텍. 그러니까 현대차와 함께 미국을 따라간 그런 공장을 지으러 따라간 회사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성우하이텍, 그다음에 SL, 그리고 며칠 전에 추천드렸던 아진산업. 아진산업도 오늘 시세가 좀 나오려다가 말이죠. 어제 시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추세는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동차 관련, 자동차 부품 관련 미국까지 따라가는 그런 회사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원전주들
지금 자동차랑 원전이 아직 제대로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또 뭐 계속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뭐 G2 파워라든가 이렇게 아직 바닥에서 또는 고개를 들고 갈까 말까 대신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이 들어와 있는지 외국인 수급 또는 기관 수급이 잘 받쳐져 있는지 그런 거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CBDC 관련해서 지금 오늘 오랜만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CBDC에서는 제일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국 컴퓨터 그룹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그 관련 회사들일 거예요. 오늘은 로지시스가 제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KCS라든가, 네, 그 다음에 KCT, 그리고 한네트, 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잘못 나왔네요. 한네트. 네, 잘 보시게 되면 윗꼬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막 흔들고 막 그러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 몰릴 때 빼고는 거래가 완전 잠겨 있는 것처럼 네, 움직임이 나옵니다. 요거는 투자하실 때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을 지금 이제 시동을 걸겠다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CBDC에서 앞서간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 디지털 좀 패권을 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때 위안화를 디지털화해서 쓰면서 자, 요것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요 관련 섹터들 오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게 나왔다 보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봐도 됩니다. 지금 쫓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올해 아마 이 신정부에서도 4차 산업 육성하는데 이 CBDC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시장이 불안불안하다 하더라도 이 불안 전이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이 현상 되는 거를 좀 경계하시고 정중동 마음을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 잘 시장을 살펴보면서 또 현금 비중 확대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현금 비중 확대가 100%까지 늘리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대응을 잘 해서 뺄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이 나온다면 이제 현금을 챙겨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시장을 대응하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참여하실 때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손실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주식에서 손실 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면서요. 또 예측하지 말고 확인하면서 가도 되는 시장이라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영역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후 시장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도 여러한 먹거리들 잘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지금 시장이 최근에 흔들림이 좀 나오고 나서 보면 이제 올라갈 때는 저거 쫓아갈 걸 했는데 시장이 하루 이틀 만에 막 흔들림이 나오니까 쭉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뭐 괜찮은 종목들도 꽤 많은데 이럴 때 한번 옥석을 가려서 사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아모그린텍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갑자기 갭을 떠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차트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회에 흔들리는 기회에 왔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또 진입을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회사를 갖고 왔고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200억대에서 이제 한 1400억대로 올랐는데 올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는 첨단 소재 만드는 회사고요. 고성장 산업인 전기차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자기장 관련해서 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성부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고효율 자성부품 매출이 30% 증가를 한 그 회사입니다. 자, 요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오히려 이 양봉이 나온 게 거래량이 증가한 오히려 장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테슬라 쪽으로도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올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도 물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400% 이상 늘었습니다. 실적도 탄탄하니까 요 아모그린텍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마침 우리가 놓쳤던 그 저점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진입해 보는 건 어떨지.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 1차적으로 최근에 요 고점을 갔던 16,0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오후장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토마토TV의 프리미엄 강연회 클래스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프라인으로 토마토홀에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왼쪽 하단에 광고를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이게 찍으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려우시다 그런 분들은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